2015 국제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아령 또는 우리의 왕 김분홍. 이것은 두 짝 권력에 대한 보고서이다.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는 당신은 스킨십을 좋아해. 자르려는 자와 붙으려는 자의 대립으로 각을 세우고 같은 말을 쫑알대는 손가락에 권력이 붙는다. 살을 섞으며 당신을 사랑했다. 뼈를 추리며 당신을 증오했다. 같은 동작을 세뇌시키는 당신은 뼈대만 남은 마지막 자존심, 당신의 부름에 암묵적으로 동조한다. 12월의 볼륨까지는 고백이 필요하다. 몸을 좌우로 상하로 굴곡있는 성격을 만든다. 당신의 몸에서 땀방울이 떠나고 있다. 권력의 잔고가 쌓인다. 가슴의 왕을 만들 때까지 밥그릇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아령을 찌그러뜨리며 근로자들이 첨탑 농성을 하고 있다. 아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우리의 왕, 당신의 권력에 군살 한 근 붙지 않는다. 국제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아령 또는 우리의 왕 김분홍 시인의 시입니다. 이게 아령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왕이기도 하대요. 이 왕자가 임금왕자인데 아령하고 닮았죠. 근데 아령이 무슨 뜻이죠? 아령은 한자어죠. 벙어리 아자의 방울영자입니다. 영어로 덤벨이라고 하죠. 덤벨. 그러니까 덤이 벙어리라는 뜻이고 덤벨, 네. 벨이 저기 방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벙어리 방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아령은 한자어고, 네, 우리 흔히 이제 덤벨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것은 두 짝 권력에 대한 보고서다. 네, 두 짝으로 된 권력에 대한 보고서려. 그 왕은 권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는 당신은 스킨십을 좋아해. 아령을 들었다 놨다 하듯이 권력을 들었다 놨다 한다라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죠. 네, 그런 당신은 스킨십을 좋아해. 이 스킨십, 어떻게 보면 스킨십은 약간 권력을 이용해서 좀 성추행을 좀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런 권력 행사하기를 좋아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르려는 자와 붙으려는 자의 대립으로 각을 세우고 같은 말을 쫑알대는 손가락에 권력이 붙는다 라고 했는데요. 자르려는 자, 네. 그러니까 자르려는 자와 붙으려는 자의 대립으로 마치 경영과 권력이 있는 경영과 그리고 노동자 간의 대립으로 보이죠. 각을 세우고, 각이 무슨 뜻이죠? 뿔각자죠. 뿔을 세우고, 뿔을 세워서 짐승이 화가 나면 뿔을 세우고 대립하죠. 네, 그러니까 뿔 달린 짐승처럼 서로 대립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쫑알대는 손가락에 권력이 붙는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같은 말을 쫑알대는 손가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두 가지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모든 것을 지시할 수가 있죠. 특히 서류나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그 서류 같은 것 자판으로 지시사항을 내리기도 하고, 또 그
서류는 권력의 힘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권력자가 서류에 어떤 그 언어를 적으면은 그것은 권력의 힘을 갖게 되죠. 또한 어떤 손가락은 권력의 화수인이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네, 그 손가락에 같은 말을 전해주는 손가락에 권력이 붙는다라고 합니다. 살을 섞으며 당신을 사랑했다. 뼈를 추리며 당신을 증오했다. 라고 하는데요. 살을 섞으며 당신을 사랑했다. 살과 뼈에서 우리는 몇 뼈대만 남았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형해화됐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형해화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골격의 구조만 남아있고 생명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살을 섞으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읽으면 아첨가브로 권력을 사랑했다라는 말로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 그러니까 어떤 우리 어떤 뜻을 함께 하면서, 살은 어떤 생명, 그죠? 생명을 의미한다면 어떤 생명체가 살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또 생명체가 살이 없으면 죽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뼈만 남게 되는 것인데 뼈를 섞으며 이런 말은 또 뜻을 함께하며 당신을 사랑했다 이런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뼈를 추리며 당신을 증오했다 라고 해요. 네, 사랑하는 만큼 또 의미가 없게 되면 증오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뼈를 추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뼈도 못 추린단 말은 들어봤죠. 뼈도 못 추린다 이 말은 그죠? 죽고 나서 뼈도 못 추린다는 건데 여기서 뼈를 추린다 이 말은 죽은 다음에 화장을 하고 또 뼈를 추려서 용기에 담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죽기로 어떤 권력을 증오했다라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뼈를 추리며 죽어서도 당신을 증오했다라는 말로 보여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네, 배신을 당했다든가 또는 의미가 틀어져서 살이 발라지면 생명이 없게 되니까 형해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없는 골격만 남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상태가 되니까 당신을 증오했다라고 합니다. 같은 동작을 세뇌시키는 당신은 뼈대만 남은 마지막 자존심, 당신의 부름에 암묵적으로 동조한다 라고 하는데요. 같은 동작을 세뇌시킨대요. 강한 육체를 가지려고 아령 가지고 반복 운동을 하죠. 네, 그렇게 하듯이 자신의 생각을, 그러니까 권력을 갖기 위해서 생각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갸우뚱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세뇌돼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 세뇌되어 사람이 그렇게 세뇌시키는 당신은 뼈대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하는데 아까 뼈대만 남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형해화됐다라고 해요. 형해화됐다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생명체의 구조에 생명이 없는 육체,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없는, 생명이 없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 별로 가치 없는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부름에 암묵적으로 동조한다. 네, 그렇게 가치 없는 어떤 형용화된 자존심이지만 그 부름에 암묵적으로 동조한다라고 해요. 12월의 볼륨까지는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12월은 어떤 중요한 무슨 의미가 있는 그런 달인가 봐요.
내 볼륨까지는 12월의 볼륨까지는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볼륨, 그러니까 볼륨은 부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겉보기에 어떤 겉보기의 크기, 몸의 크기일 수도 있고 소리의 크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소리의 크기도 볼륨이라고 하죠. 우리가 볼륨을 높인다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권력을 위한 어떤 외침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2월의 볼륨까지는 고백이 필요하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12월에 어떤 권력을 결정짓는 그런 순간이 있나 봐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고백, 속마음을 털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온몸을 좌우로, 상하로 굴곡이 있는 성격을 띈다. 좌우는 이념적인 것을 말할 것이고 상하는 계급을 말할 것이겠죠. 그 상하로 굴곡이 있는 성격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결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 어떤 무늬, 결, 그러니까 어떤 그 경향, 성향 그런 것들을 갖게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념적이든 또는 계급적이든 어떤 성향을 갖게 되죠. 특히 어쩌면 선거가 있다든가 그럴 때 그런 어떤 계급적 또는 뭐 이념적으로 그 굴곡, 그러니까 결을 갖게 된다라고 해요. 당신의 몸에서 땀방울이 떠나고 있다. 운동 열심히 하면 땀방울이 땀이 나죠. 땀이 자꾸 드러나요. 배어나고 내뱉는다고 하죠. 네, 안에서 밖으로 새어나는 것을 내뱉는다고요. 네, 자꾸 땀방울이 드러나면 그 권력의 잔고가 쌓인다고요. 땀을 흘린 만큼 몸이 강해지듯이 그 권력이 쌓인다고요. 권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가슴에 왕을 만들 때까지는 밥그릇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밥그릇과 타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비만에 이르게 되죠. 비만에 이르면은 근육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비만, 밥그릇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고요. 언제까지요? 권력을 가질 때까지. 네, 가슴에 왕을 만들 때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왕, 그러니까 권력의 타이틀을 달 때까지는 다른 어떠한 어떤 유혹과도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요. 운동하는 사람이 밥그릇과 타협하면 비만이 되듯이 어떤 권력욕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기도 전에 어떤 유혹에 빠지면 권력을 가질 수가 없겠죠. 운동하는 사람이 밥을 많이 먹으면 근육을 얻을 수 없듯이 권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령을 찌그러뜨리며, 이제 또 중간에 많이 건너뛰고 이미 이제 권력이 있는 상태이겠죠. 아령을 찌그러뜨리며 근로자들이 첨탑 농성을 하고 있다. 아령과 근로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과 다툼이 있는데 어떤 첨탑 농성, 뾰족탑이 있죠. 첨탑 농성을 하고 있다. 우리가 고공 농성 한다고 하는데 그런 농성을 하고 있대요. 이때 아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뭔가를 요구하면서 첨탑 농성을 할 때, 고공 농성을 할 때 권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왕, 아령인데, 이제,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의 왕, 우리가 사랑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네, 어떤 왕이에요? 네, 당신의 권력에 군살 한 근 붙지 않는다. 군살이 붙지 않는 그런
그런 권력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찐 고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살찐 고양이.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안 하고 맨 먹기만 해서 살찐 고양이. 권력자들이 열심히 일 안 하고 어떤 탐욕만 부리면은 살찐 고양이가 되죠. 그런 살찐 고양이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왕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왕을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령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시를 생각하는 것 아주 독특하죠. 이렇게 모든 사물은 다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경물치지라는 말 한자어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경물치지. 물론 그런 사물시하고는 조금 다른데 경물치지. 실사구시도 있잖아요. 경물치지 한자어로 하면은 격식격자에 물건 물자에 이를 치자에 알지자. 격식격자는 연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연구하다. 사물을 연구해서 어떤 알매 이른다라고 해요. 실사구시도 사실을 연구해서 어떤 그 옳음, 진리에 이른다라는 뜻이죠. 근데 경물치지처럼 어떤 사물을 이렇게 잘 살펴보고 그 사물이 가진 어떤 그 속성을 잘 파악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 국제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아령 또는 우리의 왕이라는 김분홍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